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도 계신가요? 멀리서 추석 인사를 드리며 제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44세, 결혼 17년차 여성이고요. 중학교 1학년 아들 하나랑 초등학교 5학년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잘 낳았고 또 저희 남편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열심히 바깥 활동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보면 제 결혼 생활은 참 성공적으로 잘 일구고 살았다고 칭찬을 해줄 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저의 부끄러운 속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존재였죠. 저는 27에 결혼해서는 30의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옆에서 빨리 손주를 낳으라고 구박을 하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 진짜 응급실에 실려갈 뻔도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혼 초부터 위장이 꼬인 적도 있었고 두통 때문에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을 했을 정도였어요. 어디 가서 창피하다며 저희 부모님이나 여동생한테조차 말을 하지 못하는 저희 비밀이었죠. 남편은 그 당시 일이 많이 바빠서 제가 감히 집안일에 관하여 투정을 부리고 싶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첫 아이를 바로 아들을 낳고 나니 그나마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살짝은 가벼우셨었죠. 더 이상 애 낳으라고 닥달도 하지 않으시고 남의 집 아들들을 보면서 저랑 비교를 하지도 않으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막 트이는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제게 찾아와 준 제 아들이 너무 고맙고 소중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리, 아니 미친 짓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업무성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들던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던 소식을 듣고는 그 누구보다 놀라고 겁이 났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바쁘긴 했었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는 늘 웃어주는 사람이었고 갓 태어난 우리 아기를 보며 서로 잘 살자고 하던 배우자였는지라 저는 감히 남편한테 힘든 일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너무 멀쩡하게 행동을 해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살이 다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가뜩이나 내가 남편을 덜 챙겨준 게 아닌가 싶어 죄책감이 드는 와중이었는데 남편이랑 가장 최근에 통화를 하셨던 건지 저보다 먼저 구급대원 연락을 받고서 병원에 도착해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 한 대를 치셨어요. 자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조를 하고 있었기에 이리도 쓰러져서는 애미 앞에서 몸져 누워있는 꼴을 보이게 하냐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아들을 들쳐업고 허겁지겁 병원에 갔다가 남편 얼굴을 채 보기도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뺨을 먹고는 정신이 잠깐 나가버렸죠. 진짜로 이게 다 나 때문이라 생각에 감히 아이를 들쳐업은 채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남편의 병명은 스트레스성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고 몇 시간 후 바로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내내 저를 노려보면서 병원에서 아주 죽일 듯이 저주를 퍼부으셨고 저는 저대로 애들을 데리고서는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감싸주겠다면서 왜 그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거야? 쟤도 속상할 텐데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남편이 쓰러진 이유를 저에게로 돌리셨죠. 저 정말 임신하고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겪으면서도 내 남편 밥만큼은 잘 차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많이 먹이겠다며 늘상 실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참 억울하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일이 쓰러져 있으니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난 남편이 그 후 시아버지로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 듣고서는 저한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히스테리를 더욱 심하게 부르셨습니다. 당신 아들 걱정이 된다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기껏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쉬라면서
휴직을 하라는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제 남편이 쓰러진 걸 보고 나서는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 내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하면 집으로 전화를 해서는 전화를 받나 안 받나 확인을 하셨고 제가 출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는 급기야 저희 회사에까지 전화를 하셔서는 저를 찾으셨어요. 저를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거기를 아직 다니고 있냐면서 또 재차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셨죠. 그러니 제가 한두 번 겪다가 결국 노이로제에 걸리더라고요. 회사에 누구 하나 전화를 걸어오기라도 하면 혹여나 우리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서 상사 눈치를 보고 혼자 가슴 졸이기를 반복해야 했죠. 그러다 결국 이대로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직장을 못 다니겠다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곤 바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후 쭉 지금까지 주부로 아이들만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더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모든 게임에서 승리를 하고 계시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과 강압에 임신도 했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젠 또 어떤 걸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싶더라고요. 참 만감이 교차하던 때였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그 후 남편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빡세게 하지 않는 건지 승진을 한 번 하고 나더니만 전부 다 헐 일하는 것에 편해하더라고요. 얼굴에 화색도 돌기 시작을 했고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전부 다 헐 수월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도 조금은 살맛이 났고 또 시어머니를 대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오셔서는 내 아들 밥은 뭘 먹였니? 뭘 챙겨주긴 했니? 내일 먹일 반찬도 미리미리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들이 입맛에 맞게 잘 먹고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대는 시어머니께는 딴 생각을 하면서라도 무조건 네네 라면서 대답을 했고요. 일부러 남편이 막 집에 도착을 해서 밥을 차려줘야 한다며 전화를 급하게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닭다를 하듯이 좋은 거 많이 먹여야 한다. 너 말고 신랑한테 잘 먹여야 하는 거다. 라면서 제 입은 입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께 맛있는 거 만들어서 저도 신랑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나름 저한테는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만들 만큼 큰 반항에 속하는 것이었고 기대만큼 시어머니께서도 그럴 때면 네 멋대로 해라 굶기지만 말고 라는 식으로 씁쓸하다는 듯 대답을 하곤 바로 전화를 끊으셨죠. 정말 시어머니께는 남편 입에 들어갈 음식에 대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살았었는데 그중 가장 최악은 바로 스케줄 확인이었습니다. 저도 엄연히 두 아이 엄마로 살고 있었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어서는 제 가정의 안주인으로 엄연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막 명절을 지나고 쯤이었고 남편은 더 늦기 전에 근육 있는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며 막 다이어트를 하던 때였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만큼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는 살이 보기 좋게 빠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서 속이 뒤집히셨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만 한다는 말이 글쎄 내가 지난 명절에 우리 아들 얼굴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이틀 내내 식음을 전폐했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 아들 살이 그렇게 빠지는 동안에 너는 도대체 뭘 한 거야? 네 주둥이에만 이 음식을 집어넣어서는 너만 살이 찐 거지? 그리고 내 아들은 살이 쭉 빠진 거고 네가 네 새끼들 입에만 밥을 처먹이느라 내 아들은 혼자서만 살이 빠진 거 아니니? 라는 겁니다.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는 말을 시댁에서 몇 번이나 했었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보기 좋게 빠진 것 같다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어머님 혼자서만 자기 아들이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거라는 괴상한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 화풀이를 또 저한테 하고 계셨고요. 그 당시 제가 유도리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남편이 더 잘생겨지고 또 건강도 좋아졌다며 설명을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제가 남편 잘 먹고 있어요 라며 일방적으로 말을 했더라면 어머님은 더 화를 내시면서 저를 갈구셨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까지 나서서 자신이 원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저는 정말 몇 달이고 어머님한테 닭다를 당하듯이 내 조를 잘하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것 말고는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알고 보니 어마무시한 비밀이 그 아래 깔려 있었더군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 해봤고 또 시도도 못 해봤던 저질스럽고 불결한 짓거리를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쯤이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요즘 어머님이 당신 먹는 걸로 간섭을 덜 하시네? 연락도 덜 하시고 라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던 때였죠. 정말로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어머님이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남편 끼니 챙겼냐는 말도 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러니 저는 제 마음이 요즘 참 편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돌려가면서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날도 남편한테 평상시처럼 밥을 차려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큰아이가 사춘기인지 말이 별로 없는 것에 살짝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이랑 같이 아들 눈치를 보면서 조곤조곤 대화를 건네보며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딸아이가 물이 먹고 싶다고 했고 제가 자연스레 딸한테 물을 주겠다고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이 딸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는 엄마한테 물 달라고 시키면 어떡해?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물은 스스로 마셔야지.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딸내미도 민망스러웠는지 자기가 물을 뜨겠다고 식탁에서 일어났고 저는 남편한테 고마워하면서 괜히 딸을 미안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딸도 머쓱하다는 듯 저를 한번 바라봤죠. 그러다가 딸이 시선을 슬쩍 제 머리 위로 올리는가 싶었는데 애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제 뒤에 세워져 있던 냉장고 위를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뭘 그렇게 봐? 라고 하면서 자연스레 딸의 시선을 따라서 냉장고 위를 쳐다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모녀가 한참을 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곳을 응시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대로 당황해서 이게 뭐지? 라고 말을 더듬고